네, 9월 7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09년 16만 5천 채로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높다가 쭉 줄었죠. 쭉 줄었는데 올 4월부터 조금씩 증가해서 6월 말에는 3만 차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데 7월 달부터 보면은 그 미분양이 더 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기 미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 40%씩 깎아주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분양한 물량만 21만 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작년 동기보다 48% 이상 증가한 거죠.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초저금리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분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양 물량들은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때 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돼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보면 한도를 웃도는 위험한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정점인 듯 하고요. 팔 수 있을 때는 부동산은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업계에서의 예상입니다. 네, 금호타이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이제 사상 최장의 파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5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파업에 맞서가지고 사측에서 그 직장 폐쇄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2013년도 매출과 2014년도 매출을 보면 매출이 좀 줄었어요. 매출이 줄었는데도 여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여건으로 해서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직원들한테 혜택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들이 많이 반발하는 것 같고요. 거꾸로 올해를 보면 매출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매출이 하락하더라도 주 원료인 원유 가격도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도 수익이 확 줄었어요. 이건 2, 4분기에 1,000억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그 2, 4분기 전체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1.5%를 기록해서 보통 한 5% 내외를 기록하다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원유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무 구조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 보면 자산 3조 중에서 현금과 예치금들이 1,700억, 뭐 예치금도 다 담보 설정되어 있겠지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매출 채권이 7,800억으로 1,000억 이상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장단기 차입금은 1.4조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현금 유동성이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7,800억인데 매입 채무는 2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언매치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PBR은 0.72라고 되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요.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8월 20일 날 출시된 노트5하고 엣지 6 플러스가 생각만큼 매출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단통법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는 있는데요. 삼성에서 삼성페이를 런칭하면서 갤럭시 6와 노트 5에서만 작동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기대해서 노트 5와 엣지 6 플러스를 빨리 출시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번에 그 런칭되는 그 기어 S2가 삼성전자가 4월에 월고 시작했던 타이즌 OS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제 이번 주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2마저도 흥행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100만 원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외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G2라고 인정받는 두 나라의 정상들이 다 20일 정도에 미국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첫 미국 출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분야가 많이 있죠. 뭐 정치적인 분야 아니면 군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보시면 대부분이 일본 언론들이 앞에서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이 이제 일본 언론 보도를 본따서 하다 보면 약간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어찌됐든 간에 합의 문서가 나타날 겁니다. 그 합의 문서가 나타난다면 그 증시에는 호재로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큰 호재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 그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암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상을 보면 하향 정배합을 이루고 있어요. 5일치, 20일치, 60일치가 전부 다 하향 정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데드 크로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물 분석을 해보시면 최근에 이제 더욱 외인들은 팔고 개인들이 사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8월 20일 날 부동산 잔금이 입금되면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요.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M&A 호재 등으로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M&A 호재는 그 꾸준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M&A가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장이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안암전자는 지금 국내 150여 명의 개발자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일본 오디오 업체의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가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많이 올 수도 있겠죠. 이 M&A 호재가 어떻게 나타날지. 근데 워낙 오랫동안 M&A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